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희룡, 이재명, 원희룡 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 내용을 제가 토론을 지켜보면서 이 메모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토론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녹화 방송인데 어쨌든 이 9시에 그걸 중계를 해줬습니다. 이 9시에 방송을 한 거를 보셨을 테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미처 챙겨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냥 제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그 요약 본을 갖다가 접하시고 각자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판단이란 건 어떤 후보를 찍을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토론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다. 굳이 안 봐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일단 느낌은 그거였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당히 지금 뭔가 요새 일이 안 풀리는 거 아닌가? 이재명 후보는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가? 이재명 후보는 원희룡 후보한테서 질문을 받고 약간 눈빛이 좀 변한다거나, 이거는 당연하게도 이재명 후보가 실제 그랬다기보다는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 제가 받은 인상,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눈빛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이 원희룡 후보한테 자꾸 신경질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대꾸하는 그런 장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재명은 정말 이 토론 자체가 원희룡하고 마주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겠구나. 더군다나, 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위한 후보자 토론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해당 지역의 개발 규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이 해당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은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해당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 수익성을 올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지만 어쨌든 그 해당 국회의원이 그 지역 유권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해결해야 된다. 지역을 더 잘 살게, 지역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또 의무, 이런 암묵적인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재개발, 재건축, 개발 규제, 폐지, 완화 이런 것들이 토론의 가장 중점적인 논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 원희룡 후보는 당연하게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고 현안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이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 학습 능력이 좋아서, 이 사람은 공부만 했다면 다 수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다는 그 경험을 앞세우고 있고, 또 이 집권 당에 지금 소속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와도 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강점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고, 이재명 후보는 그에 비해서 뭐냐면 이 해당 지역에서 2022년 6월달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10개월 전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1년 10개월 동안 이 계양을의 국회의원으로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인데, 이 이재명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뭐라 그래야 될까? 이재명이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의무, 역할 이런 거는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재명이가 인천 계양을의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그 무슨 일을 열심히 했을까?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뭔가 구체적인 현안을 갖다 파악하지 못했거나 또는 안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자초할 만한 그런 언행을 계속했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 쓰는 표현들이 뭐냐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무슨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 인천 계양을이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어떤 동네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심지어 인천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아까 토론에 나온 얘기인데, 계양 테크노밸리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첨단 산단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얘기는 제가 여기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인천 계양을의 국회의원으로서, 인천 계양을 유권자의 대표로서 이재명이 1년 10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재명이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였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마 판정을 하실 겁니다. 원희룡이 거의 이재명을 두들겨 팼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지지층 같은 경우는 원희룡의 아주 무원칙한, 아주 무례한 공격을, 질문을 이재명이 그래도 아주 매너 있게 막아냈다, 선방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자화자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토론 내용을 잠깐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방어적이었고, 수세적이었고, 추상적이었고, 그랬다. 그 다음에 원희룡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도전자이고, 그 다음에 이 지지율이 오차범위 바뀌거든, 안쪽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 도전자이고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공세적이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허용되는 한 또는 또 변칙을 써서 시간 밖에서도 이렇게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보면 상당히 이 원희룡이 이재명을 압박하는 그런 토론이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게 뭡니까? 바로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지하철 문제, 이 역사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 문제가 상당히 그 해당 지역의 이 재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 계양을의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와 어떤 협의를 했느냐. 이재명, 나 저기 계양갑에 유동수 의원실에서 국토부 차관하고 얘기를 했다. 원희룡이 누구였습니까? 국토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 차관이 만났다고 한다면 당연히 장관이 나한테 보고를 했을 거다. 근데 나는 그런 보고 받지 못했다. 정말 차관 만난 거 맞느냐? 물어봤습니다. 맞다. 이재명, 유동수와 같이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의 발언의 그 진위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왜냐? 여러분들 이재명은 무슨 선거 토론만 했다가 하면 허위사실 공표로 혐의로 걸리는 사람 아닙니까?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 때도 그랬었고 2022년 이 대선 과정에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뜨끔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원희룡이 자꾸 말을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정말 맞느냐? 정말 차관 만났느냐? 나 국토부 관계자를 내가 만난 것 같긴 한데 언론 찾아봐라.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만났느냐? 무슨 협의했느냐? 자꾸 그렇게 물어봐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국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원희룡과 이재명의 이 질의응답 이거 있지 않습니까? 공방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이 이렇게, 계양을 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과 무슨 협의해봤냐? 국토부 내가 2년 동안 있었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 누구를 만났느냐 계속 물어보면 이재명은 계속 이런 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결국에 힘이 없어서 못 만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선거구 자기 지역구의 사업을 위해서 소관부처 장관을 만나서 이런 부탁 이런 거를 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힘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현재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왜 주도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입니다. 제1야당이 아니라 제1당 그것도 이 집권 여당을 압도적인 의석 차이로 눌러버리고 이 입법부를 갖다가 사실상 독주하고 있는 그 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비판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 이재명이 자기 선거구, 자기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서 힘이 없어서 장관을 못 만난다? 그건 여러분들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비례대표 빼고 우리나라의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과연 몇 명입니까? 253명입니까? 254명입니까? 그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재명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이재명보다 힘이 있다고 여길 만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단 한 명도 없는데 근데 그 중에는 지역구 현안 사업들 갖다가 일사천리로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지역 안에서 아주 칭송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재명보다 다 힘이 센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이 윤석열 정부의 무슨 막후 실세고 비선 실세입니까? 여러분들 이 이재명 당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뒤로는 다 윤석열 정부하고 내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1당의 대표, 제1야당의 대표, 그 다음에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 차이로 이 입법부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 그 제1당의 대표가 힘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 토론을 갖다가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을 갖다가 뭘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인천 계양을 주민들을 뭘로 보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입니다. 계속 이런 식이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오늘 아침에 그런 기사를 아마 다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원희룡 장관은 이 국토부 이 장관의 경험으로 바탕을 해가지고 자꾸 이재명 지난 2년 동안 뭐 했냐, 뭘 노력했냐, 노력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국토부하고 뭘 협의했느냐, 또는 관계기관하고 뭘 협의했느냐. 근데 이재명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한테 어떤 성과를 얘기해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1년 8개월 남짓하면서 성과를 얘기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자기는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노력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얘기하려고 했지만 깜빡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입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이가 대체 뭔 노력을 했는지 자기의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1년 10개월이든 1년 8개월이든 무슨 노력을 했고 어떻게 어디 가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나눴고 어떤 일을 추진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겁니다. 왜냐? 만약에 이재명이 거기에서 또
나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뭔 얘기했고 이렇게 했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또 진위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위 여부를 따져서 만약에 저거 사실과 다르다 했을 경우에는 또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로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말조심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결국에는 토론이 계속 이런 식이라서 실질적인 이런 내용 자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 계양을의 주민이 아닌 관계로 인천 계양을의 그 구체적인 현안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뭔가 저게 귀에 들어오는 내용이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규련 탄약고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규련동에 무슨 군 탄약고가 있는 모양인데 이거를 갖다 이재명이가 2년 전에는 뭐 어디로 현대와 이전 이런 공약을 내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전하니라고 무슨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언제 이전한다고 했느냐 현대화 또는 이전한다고 했다. 근데 그게 기피시설이라서 어디로 이전할 데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화하는 게 어떠냐 현대화하는 게 어떠냐 그런 식으로 공약을 했던 거다. 그래서 뭔 노력을 했느냐 그랬더니 뭐 별로 없습니다. 뭐 얘기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계양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계양산 인근 개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적으로는 상당히 뭔가 얘기하는 게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은 성남시장 2번 했고 경기도지사 1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만 기초 잔치단체장으로서 행정만 8년 광역단체장으로서 4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4년을 꽉 채우지는 않았습니다만 횟수로는 4년 했습니다. 왜냐면 2018, 19, 20, 21 이렇게 했으니까 4년을 했는데 과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저 행정 절차나 이런 관련 그걸 소상하게 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몇 번 연출이 됐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뭐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사이다. 이재명은 행정의 달인. 뭐 이재명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이재명의 수준, 이재명의 실체를 확인하시고 싶다면 그 토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 이재명의 허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몇 번이나 계속 나왔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계양 테크노밸리, 뭐 계양산 개발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이재명이 이 해당 지역 현안에 대해서 뭔가 소상하게 잘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해당 지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원희룡 후보 이 사람이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한 현안 사업들을 꿰뚫고 있고 더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 그런 건 제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만 그 듣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결국에는 이제 모든 그 지역 현안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뭐 노력은 했지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딱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계양산 그 인근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뭐 어떤 민원이 나오고 저기서 어떤 민원이 나오는데 그 아파트 이름이나 재개발 단지 지구 그 어디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봐라 했더니 이재명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원희룡 후보 뭐 외워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실무관한테 물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2017년 대선 때 문재인이가 유승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공공 일자리 늘린다고 뭐 81만 개 뭐 늘린다. 그랬더니 유승민이 아니 81만 개 이거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문재인 네가 얘기한 그 금액이 맞지 않는다. 그걸 훨씬 초과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건 우리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거의 비슷한 그것과 거의 유사한 장면들이 오늘 또 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재인이 말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문재인이 토론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여러분들 문재인이 어떤 정책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이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유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무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때 이 문재인과 비교해서 찬사를 받았던 사람,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사이다 이재명 이런 식으로 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토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재명은 사이다인가? 아니면 김 빠진 사이다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맹물이었나? 이런 걸 좀 헷갈리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다.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해당 지역 이재명이가 지난 2년 동안에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해당 지역 어느 재건축, 어느 재개발, 지구, 재건축 단지 이런 데에서 어떤 현안,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원희룡은 계속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걸 모른다는데 왜 계속 물어보느냐 해가지고 둘이 눈싸움까지 했습니다. 그런 장면까지 연출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재명은 상대를 잘못 만났구나. 또 반대로는 원희룡은 너무 토론을 쉽게 했구나. 이 토론이라는 것도 긴장을 하게 돼.
이 쌍방이 긴장을 하고 격렬한 논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거 토론이 싱겁게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나라 그 토론 그런 것들은 이 당락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랬습니다. 대선도 그랬고 총선도 그랬고 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이재명을 찍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희룡이 토론을 잘한다고 해서 원희룡이 이재명을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해서 원희룡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원희룡이 말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원희룡 정책이 구체적이라고 해서 원희룡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다만 원희룡도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도 지지하지 않고 또는 원희룡과 이재명 중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지금 선택을 못한 결정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뭐 원희룡과 이재명이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뭐 44%그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군소 후보들이 뭐 1% 미만 받은 사람도 있고 안정권이라는 사람은 2.1%가 받았던데 그 외에 잘 모름 또는 없음 이게 한 5.7% 정도 됐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이 토론을 봤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연출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 얘기를 들으시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또는 직접 그 토론을 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재밌는 내용이 빠졌다고 한다면 그걸 또 한번 보완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